확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률의 뜰 거 활용해서 이제 시행과 사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는요 그냥 용어 정리입니다. 간단한 용어 정리. 자, 용어인데요. 약간 좀 이해하면서 일단 시행과 사건이란 게 지금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확률을 빨리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뭐 주사위를 막 던지거나 그 결과가 우연에서 결정되는 실험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또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우리는 표본 공간이 전체 경우의 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번 던졌는데 1부터 6 사이가 수가 나오는 사건, 전사건이죠. 주사위만 한번 던지면 1부터 6 사이의 숫자가 나오잖아. 자,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이 되고, 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 합니다. 이거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 아니에요? 예, 집합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공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번 던졌는데 7이 나오는 경우의 수, 빵이잖아요. 7이 어떻게 나오냐, 그런 것들이 공사건이다. 자, 그래서 표본 공간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앞으로 확률을 마치 집합처럼 우리가 따질 게 됐구나, 이런 감각을 좀 익히셔라. 자, 그 다음에 뭐 배반 사건과 여사건입니다. 일단은요, 합사건이 뭐냐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또는은요, 지금부터 강조한다. 또는은 이거나랑 같은 말이고요. 이거나.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합집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집합.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는 거 한번 빼줘야 돼요. 요놈을 갖다가 이제 포함 제외해서 포제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은 NA 합 B는, 그렇죠, 우리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비 아닙니까? 자, A 또는 A이거나 B가 되는 이런 경우의 수는 NA 포함해 주시고요, NB도 포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건 한번 제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포제의 원리입니다. 포함 제외. 또는이나 이거나란 많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파박 튀어나오셔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숨겨진 또는 이거나가 있을 때 그냥 대놓고 A 또는 B, A 이거나 B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는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거나 이런 사건이네, 이거나라는 게 내 입에서 나온 순간 포함 제외.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죠. 경우의 수에서도 이런 거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합집합으로 빨리 계산을 해야 되겠다, 포함 제외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곱사건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얘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자, 경우의 수를 갖다가 확률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사건이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또는 이거나 합집합으로 빨리 계산해 주셔야 된다. 확률도 집합으로 계산하는구나. 왜요? 확률은 경우의 수랑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준 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야. 자, 그래서 공집합이 없을 때 요런 게 배반 사건입니다. 교집합이 없으니까, 자, A 합 B가 그냥 NA 플러스 AP, N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사건입니다. 나머지죠. 자, A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를 A의 여사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지. 그것을 기호로 A의 여집합으로 표시합니다. 자, 여사건은요, 자, 이렇게
정확히 얘를 좀 인지하셔야 돼. A의 여집합은요. 여집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여기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말하네.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말하네. 그치? A가 일어나는 것 나머지니까요. 그치? 자,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합사건입니다. 또는이나 이거나가 나왔을 때는 우리 합집합으로 빨리 계산하셔야 되고 서로 배반일 때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배반일 때는 자, NA 합 B가 누가 되겠어요? 자, NA 플러스 그냥 NB가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강조합니다. 또는이나 이거나가 나왔을 때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A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잖아요. 무조건 A와 A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이죠. 배신이야.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이고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 3, 5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입니다.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배반이고 서로 여사건이 되는 거고 그런가 보다 하시 넣으면 돼요. 상식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한번 해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배반 사건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니까 자, 1부터 6까지가 나오겠고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집합으로 계산했어요. 집합으로. 그치? 집합으로 계산하고 있어. 그럼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집합에서의 원소가 되는 거거든요. 원소. 자, 사건이란 게 원소가 되니까 원소들이 묶여 있으면 그거는 이제 집합인 거예요. 집합. 그럼 우리가 사건의 개수 자, 요거는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요걸 일단 알아주셔야 돼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 A니까 A가 일어나는 사건은 누가 되겠어? 소수 2, 3, 5. 그렇죠.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니까 자,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입니다. 배반 사건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집합으로 계산하면은 이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계산해 줘야 돼요. 부분집합. 자, 이게 사실 선생님한테 집합을 배우는 학생은 집합의 개수가 자, 뭘 만족시키는 집합의 개수는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따진다. 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A와 서로 배반 사건이 되는 A의 여집합이죠. 여집합은 2, 3, 5를 제외한 누가 되는 거야? 2, 3, 5 제외니까 1, 4, 6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공집합도 2, 3, 5와 배반이죠. 1이 나와도 1만 있어도 배반이에요. 4만 있어도 배반입니다. 6만 있어도 배반이에요. 1, 4만 있어도 배반입니다. 자, 1, 6이 있어도 배반이고요. 4, 6이 있어도 배반이고 1, 4, 6 다 있어도 다 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1, 4, 6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 우리 집합에서 배웠죠? 그치? 그 전체에서 이제 1, 4, 6을 제외, 그 2, 3, 5를 제외한 1, 4, 6을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치? 2의 세제곱계라고 계산하죠. 그치? 맞죠? 자, 이것도 이제 빨리 살짝 설명하면은 A의 여집합이 지금 1, 4, 6인데 이 부분집합 속으로 그렇죠? 1이 들어가는 경우가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4가 들어가는 게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6이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돼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면 뭐 직접 세면 되고 그치? 그래서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2에 여기다가 원소의 개수를 올려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8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자 세 주셔야 된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놈 한번 풀어봅시다. 표본 공간 S인데요. 자, S가 1, 2, 3, 4, 5, 6, 7, 8이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자, 두 사건 A, B가 이렇게 될 때 A, B가 모두 배반입니다. 그러면 이건 배반이니까 2, 4, 6, 8도 있으면 안 되고 1, 3, 4, 6, 7도 있으면 안 돼. 즉 A 합 B를 우리가 구해보니까 자, 1, 2, 1, 2, 3, 4 1, 2, 3, 4 자, 6, 7, 8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 놈들과 겹치지 않으려면은 1, 2, 3, 4, 6, 7, 8이니까 5만 배반 사건이네. 그렇죠.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여집합이 서로 항상 배반이니까 배반은 여집합 따져주면 되는 거고 요놈이 5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놈의 부분집합 개수는 조심해야 돼. 두 개죠. 그렇죠. 2의 1승. 누구랑 누구? 공집합하고 5. 그래서 배반인 놈은 우리가 두 개가 된다. 그렇죠.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배반인 것의 개수는 뭐에 따른다? 부분집합의 배반인 사건의 부분집합의 개수로 우리가 따져주시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인데 우리 확률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구 선수의 타율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시행이 반복됐을 때 경험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이 있어요. 기하적 확률 또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학적 확률이 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얘랑 얘는요? 얘 다 다릅니다. 자, 일단은요. 수학적 확률이야.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 확률을 probability의 약자를 써서 PA. 이건 약속입니다.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얘는요. 누구야?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겁니다. PA는요. 그럼 선생님 PB는요? B가 일어날 확률. PC는요. C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수학적 확률이 무엇이냐? 바로 요거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거 지우겠습니다.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전체 경우의 수분이에요. 그쵸? 전체 경우의 수 부분에 예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교 때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갖다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확률을 구하십시오 하면 무조건 뭐부터?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A가 몇 개 일어나니? 이건 경우의 수로 직접 세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자체가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수학적 확률이야. 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항상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살피면 되는 거야. A가 일어나는 경우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전체 경우의 수 아까 표본 공간이 전체 경우의 수 6가지죠.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4, 5, 6이야. 당연히 6분의 4가 되겠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은요. 이것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면은 자, 전체 뭐가 있겠어? 전체 시행이 있겠죠. 그치? 전체 시행의 수분에 사건이 일어난 수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수. 자, 이런 통계적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을 10번 그 자유투 같은 것에서요. 그치? 그냥 듣기만 하세요. 통계적 확률은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자유투 10개를 던지는데 4개가 들어갔어. 그럼 자유투가 들어갈 확률은 10분의 4가 되겠죠. 전체 시행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행을 우리가 수를 써주면 되는데 사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은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고등수학에서는요. 통계적 P를 갖다가 수학적 P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쵸? 그쵸.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은 이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같게 두고 풀어도 되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다르지만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그냥 같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네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이제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은요.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 그냥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P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 개의 유구짝을 500번 던졌더니 평평한 면이 275번 나왔으면은요. 당연히 유짝 한 번 던져서 평평한 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500분의 275가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요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그 1 더하기 1이 2 이런 것처럼 알고 있어야 돼.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은요, 0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0부터 1 사이의 양수예요. 뭐 PA가 0이면은요, 오늘 요것다 이제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공사건이고 PA가 1이면은요,
이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전 사건이란 거예요. 공사건, 전 사건. 따라서 확률 자체가 음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확률은 0부터 1 사이의 양수입니다. 양의 소수가 되겠죠. 정확히는. 그 다음에 0이 될 수 있어요. 공사건 1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사건.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S에 대해서 PS는 그렇죠. 전 사건입니다. 1이 될 때예요.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입니다. 확률이 0이죠. 주사위 한번 던졌는데 뭐 8이 나올 확률 0이죠. 주사위 한번 던졌는데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당연히 1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 반드시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전체 경우의 수 구해주시고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가 보시다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요런 거 봅시다. 사건 일어날 확률 PA는요. 우리가 용어를 갖다가 좀 쓰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항상 우리가 NS라고 표시할게요. 표현공간 S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기호로 바꾸면 NS분의 그렇죠. NA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얘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고요. 전체 경우의 수고. 여러분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이런 식의 어떤 용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셔서 수학적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잘해야 돼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확률이에요. 자, 서로 다른 두 사이를 동시에 던질 때니까 일단 항상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부터 구하고 시작하랬어. 서로 다른 두 사이를 동시에 던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 되겠죠. 그치? 그렇죠. 1부터 6 사이에서 다시 여기서 1부터 6 사이가 이렇게 붙으니까 각각 붙으니까 경우의 수에서 그렇죠. 자, 두 눈수의 합이 8인 경우는 우리가 순서쌍을 갖다가 빨리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쓸까요? 두 눈수의 합이 8이 되면 작은 것부터 2, 6 가능하죠. 그 다음에 3, 5 가능하고 4, 4 가능하고 5, 3 가능하고 6, 2 가능하죠.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에 5가지니까 3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눈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인데요. 우리가 이제 홀수가 되려면은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곱이 홀수다 짝수다 나올 때는 그 경우를 우리가 빨리 따져보면 됩니다. 그럼 자, 홀수 앞에서도 홀수 나오고 뒤에서도 홀수 나오는 게 1, 3, 5 세 가지입니다. 뒤에서도 1, 3, 5 세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되겠고,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36분의 9가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 항상 전체를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02-2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할 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다음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순간 판별식 D가 떠올라야 됩니다.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 짝수근의 판별식으로 할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A 하니까 자, 판별식은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면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일단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겠고, 자, 이제 요놈은요, A제곱이 B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준을 A제곱 큰 걸로 잡으면 좋습니다. A가 1일 때는요, 경우의 수 B는 될 수 있는 게 없죠. 어떻게 B는 1부터 시작하는데 A가 2일 때는요, B는 누가 가능합니까? 4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세 가지가 가능하고, A가 3일 때는요 무조건 6보다 큽니다. 3부터 A가 6까지는요 B가 모두 1부터 6까지야. 따라서 몇 가지가 됩니까? 이게 4가지, 이게 6가지니까 2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니까 그렇죠. 얘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탑의 법칙 더해주니까 27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36분의 27 4분의 94, 36, 93, 27 3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연수에 관한 건 나열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열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그다음에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입니다. 예, 순열,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자, 5명이 일렬로 앉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이 되겠고, 자, A, B가 이웃해야 돼. 그럼 A, B, C, D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얘들을 하나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명이 앉아있는 셈이니까 일단 4팩인데 A, B가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죠. A, B랑 BA 곱하기 2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할 확률은 5팩 분의 경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4팩 곱하기 2니까 약분되면 5만 남겠죠.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5명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근데 A와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5명이 원탁의 경우에서는 원순열이잖아. 원순열. 전체 경우에서는 5 빼기 1팩입니다. 그래서 4팩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원탁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러면 A, B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이웃해도 되는 C, D를 먼저 나열한다고 그랬어요. C, D, E. 그럼 CD가 원탁에 앉는 경우에서는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이죠. 따라서 3-1팩이에요. 그럼 A, B는 어디에 앉을 수 있니? 예, 그 사이사이에 앉을 수 있죠. 원순열은 한번 계산했으니까 다시 계산하면 안 돼. 따라서 이 사이사이에 앉는 경우의 수가 3P2가 되겠지. 세 개 중에서 골라서 A, B, BA 다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된다? 예, 4팩 분의 여기 2팩이죠. 그냥 2로 쓰면 되겠지. 3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4, 3, 2, 1, 24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그냥 2분의 1이 되겠죠. 그치?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자, 원순열은 우리가 그렇죠. 중복해서 세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계산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CD에서 원순열을 계산했기 때문에 자, A, B는 원순위를 계산하면 안 되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웃해도 되는 놈을 먼저 세워. 이웃해도 되는 놈을 먼저 세우고 자, 이웃하면 안 되는 놈은 사이사이에 배열하면 배치하면 되죠. 사이사이에.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03-2번입니다. 메리의 알파벳이 메리 자, 적힌 카드 5장의 카드 일렬로 배열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R하고 똑같거든. 예, 전체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5팩을 똑같은 게 2개니까 2팩으로 나눠 주셔야 되죠. 5, 4, 3, 2, 1, 120인데 그놈을 갖다가 2로 나누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0이 되는 거고 예, 사건이 뭐냐? M과 Y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와야 되면은 M하고 Y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ERR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제 요놈들이 나열되는 거고 아니 Y가 앞에 나오고 M이 뒤에 나올 수도 있죠. 여기도 이제 ERR이 배치되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몇 가지예요? 예, 3팩인데 ERR이 나는 게 3팩인데 자 같은 게 몇 팩이다? 2개니까 2팩. 자 요것도 역시 3팩 2팩이죠. 자 그러면 이게 3가지 이것도 3가지. 그럼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총 6가지니까 예 60분의 6이 되면서 우리가 구하는 수는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야. 조합은 뭐예요? 뽑기만 하는 거죠. NC할 순서에 상관없이 뭐 하기만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니까 전체 공은 하나 7개, 12개입니다. 전체 공은요. 여기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공의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3개만 꺼내면 되는데 다음을 구하십시오. 꺼낸 공이 모두 축구공일 확률.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요. 12개에서 몇 개 뽑아달래? 3개 뽑아달래요. 얘는 계산은 12팩을 빨리 3팩 12 빼기 3팩으로 나누셔야 되겠지. 그러면은 9팩 약분되면서 12, 11, 10이 되고 그놈을 3팩 6으로 나누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20이 됩니다. 그런가 보다. 자, 그런데 자 꺼낸 공이 모두 축구공인 확률이니까 모두 축구공인 경우의 수예요. 그럼 축구공 5개에서 공 3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5C 3이니까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니까 10가지. 5C3, 5C 똑같죠? 10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220분의 10에서 20분의 1이고 꺼낸 공 중 농구공이 2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전체 경우의 수는 220인데 그러면 농구공 2개를
농구공 두 개는 그냥 뽑아 놓고 일단 뽑아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농구공 두 개 뽑아서 이제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요? 두 개 뽑으면 되지. 농구공 두 개를 일단 뽑아내야 돼. 농구공이 지금 4개거든요. 그럼 일단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돼. 사시는 계산하면 6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농구공이 이제 뽑히면 안 돼. 배구공하고 축구공 몇 개. 자, 배 플러스 축구공이 지금 8개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총 3개 뽑는데 2개를 이미 뽑아놨어. 1개만 뽑으면 되죠. 그치? 자, 그럼 8가지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968에 48이 되겠죠? 그치? 는. 자, 그래서 220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48입니다. 아이, 꺼낸 공이 2개 포함되려면 농구공 일단 뽑아놓으면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의 수가 자주 나오죠.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지. 남은 거. 자, 오른쪽 그림 같이 4-1번. 자, 임의의 3개의 점을 택하여서 연결할 때입니다. 총 8개인데 이거는 뭐 그냥 힌트만 드릴게요. 8C3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 전체야. 삼각형이 돼야 돼요.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에서 하나 뽑고 여기에서 2개 뽑으면은 삼각형 됩니다. 그치? 첫 번째는 L에서 1개, M에서 2개죠.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비로 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L에서 2개 뽑고 M에서 1개 뽑으면 또 삼각형 되죠. 아, L에서 몇 개, 2개, 자, M에서 몇 개 뽑으면 된다? 1개 뽑으면 되죠. 그리고 요 2개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해야만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83분의 요게 되겠고, 자, 04-3번입니다. 빨간 구슬과 검은 구슬을 합하여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낸다? 2개를 꺼낸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어떻게 되겠어? 6개에서 2개를 뽑기만 하는 6C입니다. 계산하면 15가지거든요. 2개 모두 빨간 구슬이야. 그때 그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이때 빨간 공이 들어있는 빨간 구슬의 개수. 몰라. 빨간 구슬의 개수를요. N이라고 합시다. N개. 빨간 구슬을 N개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6C인데 요것분에 N개에서 2개 뽑은 거죠. 그치? N개에서 2개 뽑은 2개 모두 빨간 거에서 2개 뽑은 확률이 얼마다? 5분의 2입니다.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자, NC를 우리가 계산하니까 그렇죠. N팩을 자, 2팩 N-2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 빨리 팩 올려주고 요 팩 앞에 곱해주고 얘 팩이 N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N팩부터 쭉 해서 N-2팩이 약분이 되니까 N-1 요렇게 되고요. 2는 살아서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런 같이 계산하니까 요놈이 15고 이렇게 되죠. 15분의 2분의 N-1 요놈이니까 요거 아래로 내려가면 되죠. 30분의 N-1이 자, 요거 통분을 한번 할까요? 30분의 얼마가 되겠어? 66 곱하니까 12죠.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은 원래는 이거 이제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상식적으로 이게 연속된 두 숫자나 연속. 자, 분모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OK이고 N-1이 지금 12인데 이거 n제곱 마이너스 n은 10이 넘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는데 이 숫자가 좀 커지면은 방정식 풀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방정식 풀면 되는데 연속된 숫자니까 이거 4, 3, 10이 아닙니까? 그래서 n은 얼마다? 4다. 이렇게 결론 내려줄 수도 있죠. 원래대로는 방정식 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순열 조합 같은 거 하면 연속된 수의 곱이 자주 나와. 이 숫자가 커질 때는 연속된 수의 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숫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분의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통계적 확률이 3분의 2예요. 통계적 확률이. 근데 말했지만은 통계적 확률은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셔도 돼요. 자, 뭐냐면은 자, 흰 공이 몇 개인지니까 흰 공을 내가 이제 n개라고 할게요. 그치? 자, 그러면은 전체 이제 6개에서 2개를 뽑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6C2분의
그쵸. 두 개 뽑는데 흰 공이 두 개 뽑힐 확률이 지금 3분의 2야. 그쵸. 아, NC이죠. N개 중에서 두 개 뽑을 확률이니까 요놈이 3분의 2입니다. 자, 그럼 아까랑 똑같죠. 방금 전에 한 문제 NC가 n-1 2고 6C는 역시 15예요. 자, 요놈이 3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 30분의 n-1이 30분의 통분하니까 10씩 곱하면 20 이렇게 되죠. 그럼 20은 연속된 두 수의 곱이 20이 되려면 5 곱하기 4. 그래서 우리가 n이 5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예, 통계적 확률을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쭉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다음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이는요, 예, 도형적인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도형에서의 확률입니다. 도형에서의 확률. 선생님, 도형에서의 확률이 뭔가요? 도형에서의 확률이란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길이나 넓이나 시간처럼 연속되는 겁니다. 뭔가가.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2까지 숫자 몇 개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죠. 그러면 길이나 이런,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이의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전체 길이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길이입니다. 사건 길이. 넓이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체 넓이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넓이입니다. 사건 넓이.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도형적 확률, 기하적 확률로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사니까 자, 요거는 이 첨단 어떤 문물을 좀 이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가 이제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내부에 길이가 1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찍을 때 삼각형 PBC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예각 3이 될 P는 얼마니? 자, 그럼 일단은요, 자, P가 예각 삼각형이 되는 넓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지. 전체 넓이 분해요. 그쵸? 자, P가, 자, 삼각형 PBC가 예각 삼각형이 되는 넓이입니다. 점 P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넓이가 되겠죠? 예각이 되는 점 P가 가질 수 있는 넓이가 되겠지. 이게 자꾸 이게요. 이게 뭐 그리는 그 태블릿이라서 이게 자꾸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 좋지 않아요. 점 P가 그리는 넓이 정도라고 우리가 씁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예각 삼각형은요, 모든 각이 예각이어야 돼. 그런데 예각과 우리가 둔각 나오면 기준이 무슨 각이 돼야 돼? 직각이 돼야 돼요. 기준이 항상 직각 전이 예각이고 직각 후에 둔각이잖아. 이렇게 예각이나 둔각이 나오면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직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삼각형 BC니까 내가 이렇게 정확히 절반해서 자, 이렇게 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자, 한 변의 길이. 자,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을 싹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냐면은 직각삼각형을 끌어내는 거예요. 점 P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서 지름의 원주각이 90도죠. 점 P가 여기에 있으면은 둔각입니다. 90도. 그럼 점 P가 여기 있으면은요, 당연히 예각이 되겠지. 90도보다 작으니까. 그럼 점 P는 어디에 있으면 돼? 이 BC. 자,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바깥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전체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요 넓이는요, 1에서 뭘 빼주면 돼? 예, 반지름이 2분의 1인 반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반지름이 2분의 1인 반원이니까,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4분의 1인데 그놈의 반이니까 8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 넓이가 1-8분의 파이가 됩니다. 확률이.
자, 요거는 이제 특징적인 문제를 하나 이제 가져온 거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부터 반지름이 그냥 각각 2, 3, 4고,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자, 작은 원부터 반지름이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가 2고,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화살이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입니다. 자, 그럼 전체 원의 넓이는 16파이예요. 그치? 그쵸? 이 전체 원의 넓이는 16파이고, 요 색칠된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화살이니까 요 넓이를 올려주면 됩니다. 색칠된 넓이는, 자, 여기 이제 원래 전체 원이,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고, 여기 이제 내부의 원이 4파이죠. 그래서 9파이 마이너스 4파이. 자, 그래서, 자, 16분의 5가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요, 자, 길이로 제시되면 전체 길이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길이 올려주시면 되고, 넓이로 제시되면 전체 넓이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넓이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에,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